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기 60점만 넘자 계속해서 동기발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기발전기에 전기자 반작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여러분들이 직류 발전기 때 배웠던 내용이죠. 말 그대로 주자속을 방해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방해하는 놈이 어디서 나와요? 전기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이 되는 겁니다. 자, 동기발전기도 동일합니다. 자, 동기발전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동기발전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N에서 S 있죠. 자, 그러니까 N극에서 뭐가 나와요? 자속 B가 나오게 됩니다. 자속이 나오게 되고 직류기와는 조금 다르게 계자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계자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직류기 때는 전기자가 회전을 했죠. 전기자가 회전을 하면서 이 노란색 자속을 끊었어요. 맞아요? 끊었죠. 그런데 계자가 회전을 하게 되면서 자, 분명 전기자 친구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번엔 계자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 자속이 지가 가가지고 지가 끊김을 당한다는 거죠. 자, 어쨌건 끊김을 당하면은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자속 B가 끊기게 되면은요. 맞죠? 자, 그럼 여기에 전류가 어쨌든 뭐 발생을 하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찌됐건 얘가 지금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속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른손 법칙을 떠오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어떻게 돼요? 자속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이렇게 생긴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것처럼 어쨌든 간에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저 이러한 형태로 자속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노란색의 주자속과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이 되는 거예요.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친구잖아요. 전기자에서 생성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자 반작용이 무엇을 뜻하는지만 아시고 난 다음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동기 발전기는 R부와 L부와 C부하에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세 개를 다 외우고 이 전동기는 반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하나만 외웁시다. 어떤 거? 이 친구만 외울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진짜 이 전기기기라는 과목. 자, 갑시다. 시, 발, 증자. 못 해먹겠죠? 자, 시, 발, 증자. 못 해먹겠죠? 네, 요게 아닙니다. 자, 뭐라고? 시, 발, 증. 자,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다? C는 발전기에서 증자작용이다. C는 발전기에서 증자작용이다. 다시 C는 동기 발전기에서 증자작용이다. 그럼 N은 자, 당연히 C와 반대이기 때문에 감자가 되는 거고요. R은 그냥 교차 자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발전기와 전동기 역시도 반대이기 때문에 R 같은 경우는 반대되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차 자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L 성분은 감자였는데 발전기에서는 전동기에서는 증자로 바뀌겠죠. C부하는 발전기에서 C발 증자였는데 전동기에서는 감자로 바뀔 겁니다. 결론은 이 C발 증자만 기억하시면 이 표를 우리가 다 외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문제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유의해야 되는 것이, 자, 여러분들 문제에서 동기 발전기를 묻는지 동기 전동기를 묻는지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가르쳐 드렸더니 이 씨발 증자 하면서 막, 야, 뭐, 씨 나왔다. 바로 증자. 알고 보니 전동기였어요. 전동기는 감자잖아요. 진짜 씨발 합니다. 욕이란 한 게 아니라, 욕이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당황스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네, 계속해서 동기발전기 등가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발전기는 전부 다 Y결선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Y결선이 되어 있죠. 부하 역시도 뭐 Y결선으로 이렇게 그려줘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Y결선이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일단 뭐 이런 한 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에서 우리가 뭐를 만들어내요? 유기기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유기기전력 1을 만들어내죠. 유기기전력 2가 만들어지는데 이 2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에서 전류가 발생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디서? 전기자에서. 전기자에서 전류가 발생이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유기기전력이 발생이 돼서 전류가 흐름으로써
전기자에 있는 저항과 전기자에 있는 리액턴스를 지나면서 아마 전압 강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압 강화가 생긴 후에 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부하에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전기라는 거죠. 말 그대로 전류를 생산을 해서 부하에 공급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럼 이 전기자에 있는 이 임피던스 성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RA입니다. RA. 그냥 얘는 뭐예요? 전기자 권선에 있는 저항이다 해서 전기자 권선 저항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는 리액턴스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S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XS라고 하는 친구는 동기기에 있는 리액턴스라 해서 동기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동기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지금 전기자 권선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를 합친 것이 전체 동기 임피던스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동기 리액턴스라는 친구는 크게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해서 XA라는 철자를 씁니다. A는 뭐예요? 아마추어죠. 전기자 아마추어 약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한 개는 XL. L이 뭐예요? 리퀴지라는 거겠죠. 누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XL,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리액턴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이름만 보셔도 유추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옆에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지고 왔어요. 뭐 직류 발전기인데 어차피 발전기 똑같으니까. 자, N에서 S로 자속이 발생을 했어요. 맞아요. N에서 S로 자속이 발생을 하고, 당연히 발전기니까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줬다? 회전을 시켜줬어요. 회전을 시켜주니까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류라는 놈이,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냐면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그러면 자속이 발생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N에서 S로 이게 뭐예요? 주자속이죠. 주자속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바로 주자속에 영향을 끼치는 놈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기자 반작용에 관여하는 리액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친구를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친구, 자,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도 자속이 발생합니다. 자속이 발생하면 우리가 L 성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L 성분은 J 오메가 L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뭐 임피던스죠.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임피던스가 되는 거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속이 발생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코일 L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싫어요.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L 성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여기서도 방해하는 성분이 등장한다는 거고, 그 친구가 리액턴스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리액턴스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 두 개로 나뉘는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추가적으로 실제 여러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이 저항 성분은 정말 작아요. 리액턴스 성분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저항을 무시해 줍니다. 왜? 여기 보시면 크다고 되어 있죠. 무시해 줍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동기 임피던스가 그냥 동기 리액턴스랑 같다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동기기의 특성 곡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무부하 포화 곡선입니다. 자,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류 발전기 때 배웠습니다. 무부하 포화 곡선은 계자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기 전력은 어떻게 되니라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무부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가지고, 자, 우리가 한 상만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상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지우고요. 한 상만. 자, 좋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라 했어요? 무부하라고 했죠. 무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맞아요? 자, 부하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부하를 전류로도 볼 수가 있고, 당연히 부하가 없으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없어요. 그냥 제로라는 거죠. 맞아요? 전압 강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시해 주면 돼요. 자, 얘네들은 아무 의미가 없죠. 왜?
전류가 0이니까 전압 강화도 없을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는 전압 강화 뭐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럼 계자 전류가 증가했어요. 계자 전류가 증가했어요. 자, 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자 전류가 증가했어요. 그럼 자속이 증가하겠죠. 그럼 유기기 전력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계자가 더 증가했어요. 자속이 더 증가하죠. 그럼 유기기 전력 또 증가하죠. 계자 전류가 또 증가했어요. 자속도 또 증가하죠. 유기기 전력 또 증가해요. 계속 증가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 증가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직류발전기 때 설명을 드렸지만 철은 계자는 포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계자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는 100이 최대예요. 내뿜을 수 있는 자속이. 그래서 IF가 1만큼 줬을 때 얘가 1을 뿜어내요. 근데 100만큼 줬을 때 100을 뽑아내겠죠. 근데 101만큼 줬어요. 102만큼 줬어요. 1000만큼 줬어요. 그래도 얘는 100밖에 못 빼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자속이 100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포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IF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기기전력 E는 계속 증가하겠죠. 계속 증가하겠죠. 지금 노란색 그래프는 뭐예요? 우리가 공극선이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자, 이 친구는 결국 만약 포화가 없다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기 포화가 없다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포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좌전류를 아무리 흘리더라도 자속의 양이 일정해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자,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라색으로 이 VN과 IFS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VN은 정격 전압이 되는 거고 IFS는 계좌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무브아시죠? 무브아시의 정격 전압을 만들어내는 또는 무브아시의 정격 전압이 지금 유기기 전력이죠. 그러니까 유기기 전력을 정격 전압으로 만들어내는 IFS, 즉 계좌 전류를 뜻하는 겁니다. 그대로 읽은 거죠. 자, 그 다음은 단락곡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계좌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락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단락곡선이기 때문에 삼상을 어떻게 해준다? 단락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럼 삼상을 어떻게 해준다? 단락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 붙여주면 되겠죠. 자, 얘네들을 단락이니까 뭐 부하 이런 애들 없겠죠. 이렇게 해주고 어떻게 해준다? 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붙여주면은 단락이 됩니다. 이렇게 단락을 시켰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준다? IF를 증가시켜 보라는 거죠. 자, IF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겠죠. 자속이 증가해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할 거고 자, 이때 뭐가 생기겠어요? 단락이 되었으니까 단락 전류가 생길 겁니다. 이러한 IS라는 단락 전류가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IF가 증가하게 되고 자속도 증가하게 되고 유기기 전력도 증가하게 되고 IS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IF가 계속 증가하고 자속이 계속 증가하고 유기기 전력이 계속 증가해서 IS가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방금 설명이면 안 할 것 같죠? 맞아요. 자, 그런데 자, 원래라면 그게 맞아요. 왜? IF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이 자속이 일정해질 때가 오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는 무부하였어요. 지금은 단락이에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 거죠. 맞아요. 전류가 있으니까 IS란 전류가 흐르니까. 그럼 그 중에서도 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L 성분이죠. L이잖아요. 그러면은 L은 동기 발전기에서 어떤 작용을 해요? C, 발증자니까 L은 감자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가 IS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짓을 한다? 이 자속을 어떻게 해요?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떨어뜨린다. 감자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쉽게 말해서 아까 전에 100이 되면 포화가 되는데 100이 안 되고 계속 감자가 일어나니까 어느 일정 값, 100 아래 값에서 어떤 일정 값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포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직선이 된다고요. 포화가 되었으면 이렇게 어떤 일정 값을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직선이 되는 거죠. 그 이유.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거 묻겠죠. 만약 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뭐냐? 당연히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이 직선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웠는데 여기 IS였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 친구는 뭘까요? 자, IS가 아니라 IN이었죠. 자, 이 친구는 뭐냐면은 단락전류를 정격전류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뭐가 돼요? 계좌전류가 된다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합쳐볼게요. 그래프를 합쳐본다고. 어차피 X축은 IF로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쳐볼게요. 두 개를 합친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자, 이렇게 노란색 아까 뭐였어요? 아까, 무부하 포화 곡선의 공극선이 되었죠. 자기 포화가 없을 때. 자, 이 친구를 이렇게 그어주시고, 그리고 빨간색 무부하 포화 곡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전격전압에서 쭉 그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A, B, C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맞죠? 그랬을 때 AB분의 BC가 뭐다? AB분의 BC가 포화율이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실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